이제는 저렇게 강렬하게 표시를 하시다니.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을 매수하는 방법이죠. 지금 딱 반등 자리인데요. 얘는 13,000원만 이탈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13,000원만 이탈 안 하면 추세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현가부터 13,000원까지 열어두고 분할 매수하고 13,000원 이탈하면 집에 보내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현가부터 13,000원까지 분할 매수하게 되면 평균 단가는 13,500원, 13,300원, 400원 이 정도 수준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13,000원 이탈하면 손절해봐야 3% 손절입니다. 근데 내가 다 사지 못하고 그냥 올라가면 남은 거 갖고 먹으면 돼요. 추세선 중간에 있는 종목을 살 때는 분할 매수로 접근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이 딱 반등 자리인데 13,000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그건 인지하세요. 딱 반등 자리긴 해요. 목표가는 항상 얘는 이런 우상향 추세 밟은 얘는 그리고 막 하루 만에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야금야금 우상향한 거잖아요. 이런 얘들이 사실 우상향 추세를 잘 밟은 얘들이에요. 그래서 얘는 목표가는 전고점 위로 보셔도 돼요. 15,500원 위로. 근데 일단 볼린저 밴드 오면 조금은 털어내야겠죠. 볼린저 밴드 오면 조금은 털어내고 최종 목표가는 전고점 위로 보고 현 구간부터 13,000원까지 분할로 잡고 13,000원 이탈하면 손절. 이게 달리는 말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근데 저는 손절 못할 것 같아요. 목표가가 전고점 위라고요? 그럼 엄청나네. 그러면서 그냥 수익만 생각해서 매수 버튼 누를 거면 사지 마세요. 손절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다산 네트웍스예요. 달리는 말은 반드시 손절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사는 건 단기간에 빠르게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또 단기간에 빠르게 손절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싫은 분들은 눌려 있는 종목을 사면 되죠. 뭐가 있을까? 좀 그때 교육을 끝까지 못 해드렸는데 음, 채움님은 뭐 걱정 안 되죠. 한국 프렌지도 캡자리는 메꾸겠죠? 뭐가 있을까? 마땅히 예시로 들만한 게 떠오르지 않아요. 눌린 목, 눌린 거, 눌린 눌린 말이라뇨. 휴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것도 제가 달리는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잖아요. 정확하죠. 그때 제가 추세를 그어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교육 이렇게 위로 올려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는 18만 5천 원 정도 선까지 제가 항상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라고 했죠. 18만 5천 원까지 열어두고 접근을 하고 18만 원 이탈하면 추세를 이탈한 걸 수도 있으니까 비중 살짝 줄여놓고 추세를 만약에 이탈하잖아요. 그냥 대충 그럴게요.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뭐냐 이런 식으로 간다고 치죠. 이렇게 일정 추세를 밟고 움직이고 있는 친구인데 그럼 18만 5천 원까지 여기를 깨잖아요. 그러면 얘는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야 돼요. 지지선 만나러. 그러니까 18만 5천 원에서 샀는데 18만 원 정도 선까지 밀렸다라고 하면 18만 5천 원 부근에서 산 물량 잘라봐야 한 2% 되나요? 한 2% 손절 되겠죠. 그리고 17만 원 오면 복수전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달리는 말에 대응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슈첼은 18만 5천 원 부근까지 분할 매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음, 놀린 말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달리다가 잠깐 쉬는 말 그런 얘들 이런 경우 같은 경우가 달리다가 만약에 얘가 진짜 18만 5천 원 이탈한다고 하면 이렇게 60일선 뒤덮을 때 이때가 말이 좀 쉴 때 근데 여기까지 이탈했다 그럼 낙마 이제 말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큰일 나는 거죠.
KM제약은 유증하지 않았나요? 이거 유증갭입니다. 그런데 KM제약 같은 경우도 조금 특이해요. 자, 초록뱀 기억하실 겁니다. 유증. 초록뱀의 유증도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한 유증이 아니라 흑자 전환하고 유증을 했거든요. 재투자에 쓴다는 거죠. 이제 그런 유증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KM제약이 뭐 실적이 엄청 안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여기 아래 갭자리가 너무 걸려서, 그리고 KM제약도 여기 갭자리 무조건 메꾼다라고 했잖아요. 자, 보면은 유증 공시도 정말 좀 그런 게, 이 갭자리 메꿔 놓고 난 다음에 유증공 악재 공시 터트리면서 여기까지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더라도 웬만하면 고점에 있는 갭자리는 메꾸고 죽입니다. 이 갭자리 정도는 보시면은 진짜 그렇죠. 딱 그 갭자리 메꾸고 그 다음에 죽였어요. 근데 그럼 이제 아래 갭자리가 있네요. 얘 유증가액이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유증 갭자리 보고 막 추매하고 이러기보다는 얘가 지금 재무에 큰 문제가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유증 발행 이후 혹은 그 전에 이 갭자리 메꿀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신규 진입은 사긴 사실 좀 꺼려지고 아래 갭자리가 보이니까, 이거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평단가 여기 아래로 맞추되 웬만하면 유증 받으셔도 돼요. 얘는 유증 받아서 평단가 낮추세요. 유증 가격이 좀 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먹고 나오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좀 피가 말리긴 하고 지칠 수도 있긴 한데. 모나미랑 신성통사, 글쎄요, 이게 개미털기인지 아닌지 이 정도 거리랑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건 있죠. 특히 모나미 보면은, 음, 근데 애초에 모나미를 제가 잡아드릴 때 이때 잡아드렸잖아요. 이때 모나미 급등할 때 모나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욕심 없이 낙폭의 절반 정도 수준을 목표가로 잡으라고, 딱 거기까지 정확히 찍진 못했는데 지금 낙폭 절반 수준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때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때 들어가는 건 목표가까지 얼마 안 남은 구간이어가지고, 근데 일단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이슈도 어느 정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아래 지지선도 있으니까 얘는 사실 대응해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뭐 한 7,000원 정도, 한 7,000원까지 한 두 번 정도 처음 물량만큼, 이게 처음에 내가 100만 원을 샀으면 지금부터 7,000원까지 50만 원, 50만 원 나눠서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평단 조절 한번 해보세요. 먹고 나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